한약재 감별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한의신문에 약 7년여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당 약재는 단삼이 되겠습니다. 단삼은 신롱본초경에서 처음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사용 기록이 오래된 약재입니다. 약용 부위는 뿌리고요. 단삼의 약생가를 보면은 맛이 쓰고 생신능한다, 신혈을 생기게 한다, 적취를 없애고 생리를 조절하고 대화와 북루, 자궁출혈을 없애준다 했습니다. 이명에 보면은 적삼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적자, 자자, 단자, 홍자에서 전체적으로 붉은 색깔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단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명의 연유에 보면은 금피가 붓고 육자하기 때문에 일명 적삼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피가 홍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삼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에 보면은 단삼, 기원종은 일종으로 되어 있죠. 살비아 밀티오리자입니다. 밀티오리자의 뿌리를 건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속근현식물의 살비아 속에 속하는 요 식물 세 종이 중국의 약재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감숙단삼은 유통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종이 동속근현식물로 해서 약재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지는 보면은 단삼, 살비아, 밀티올리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고 주로는 중국에서 원래 화동, 화북, 화중 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자생되어 있었고요. 기타 동속근현식물에 보면 감숙단삼, 전단삼은 중국의 서남지 운남, 사천 이런 지역입니다. 남단삼은 볼레야나는 중국의 남방 지역입니다. 화남, 화중에서 광동, 광서 지역에서 자생 혹은 재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삼의 약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활혈거약에 속하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활혈통경약에 속합니다. 부인과에서 많이 응용되어 있던 두가의 요약이고 거어혈이 주된 작용이고 보조적으로 보혈작용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혈을 없애가지고 신혈을 생하게 한다는 그런 원리에 맞는 겁니다. 심지어 단삼을 이야기할 때 일미로서 사물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문장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사물탕에 대신하는 약재로 실험도 되고 등등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과대한 평가입니다. 단삼은 활혈거약에 속하고요. 사물탕 중에 천궁이 활혈거약에 속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하면은 사물탕 중에 천궁의 활혈거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혈이 제거되면 생신혈하고요. 능행혈하고 능양혈에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보혈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다 보니까는 이런 사물탕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원 명리론의 그 이론 근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임상에서 높은 활용이 됐었습니다. 감비 종대부터 관상동맥, 고혈압, 혈전,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혈관 질환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이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중국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약침에 첫 번째 약침으로 만들어진 약재가 삼칠근하고 이제 단삼을 가지고 약침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에 보면은 잡지를 제거하고 주고 하는데 최근에는 발환 과정을 거쳐서 약재 모양이 조금 다른 거가 있으니까 요거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열이 없는 사람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연상태 감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종인 단삼인 살비아 밀티오리자는요. 요 잎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는 당연히 이렇게 자색을 띠기 때문에 단삼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거죠. 자, 잎을 보게 되면은 잎이 이와 같이 기수우상복엽입니다. 기수우상복엽이고요.
그다음에 몸통을 보면 줄기를 보면 몸통이 사각형이고요.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뒷면입니다. 뒷면이 보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꽃 모양입니다. 꽃은 이제 입술 모양으로 해서 순형 그러죠. 순형이고 남자색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숙단삼입니다. 프레즈왈스키인데 감숙단삼인데요. 진교의 또 그 이품으로 홍진교라는 이품으로도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는 상대적으로 더 참고해야 될 겁니다. 뿌리는 적색을 띱니다. 같은 프레즈왈스키는요 그 적색을 따내게 돼 있죠. 자, 잎의 모양이 특이합니다. 잎의 모양이 아까 기수상이 아니고 단엽입니다. 단엽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삼각형 모양이고요. 밑에 모양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심장 모양으로 밑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꽃 모양은 당연히 윤산화서로 프레즈왈스키나 앞에 밀티올리자나 같습니다. 꽃도 이제 남자색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삼입니다. 전단삼의 요 잎입니다. 이따 확대된 거를 보게 되어 있으면 잎 모양을 특이하게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단삼의 잎인데요. 이거는 어렸을 때의 그 근생잎입니다. 뿌리에서 나오는 잎이고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줄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경생잎인데 경생잎을 먼저 보게 되면 이파리가 두 개가 따로 있고 앞에 큰 거 있는데 앞에 정소엽이 가장 큽니다. 물론 근생엽은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털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름이 많습니다. 주름이 많고요. 남단삼입니다. 본래 안 하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원 밀티올리자하고 식물학적으로도 유사한 게 많고요. 약재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가장 많은 거가 남단삼입니다. 잎 모양이 보면은 기수 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식물 분류 쪽으로 보게 되면은 털이 없습니다. 이건 잎에 털이 없고 밀티올리자는 털이 있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기수 우상 복엽이냐 단엽이냐고 단엽은 감숙단삼이라고 프레즈왈스키는요 삼각성 단엽이고 기부가 심형이고 이렇게 검색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원종으로 하는 밀티올리자 잎의 기수 우상 복엽이고요. 아까 전단삼 있었잖아요. 윤난현신스요. 윤난현신스는 보면은 단엽 혹은 기수 우상 복엽 그랬는데 단엽은 아까 근생엽 처음에 잎이 막 나올 때 근생엽 뿌리 잎은 단엽이고 경생엽은 기수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엽에 주름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검색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면 또 이렇습니다. 아까 검색표 1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기수우상 복엽이냐 단엽이냐 등등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은 잎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게가 되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더 구체로 가게 되면 여기에 털이 많냐 털이 없냐 털이 드문드문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검색표 2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검색표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식물 감별을 최고로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약재 상태의 감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약재 상태의 기원쟁이 동색 근현종 검색표를 만들어 봤는데 우선 가장 많이 기원 유통되는 단삼 살비아 밀티올리자가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유통품으로 많이 되게 되는 감숙단삼 살비아 프레즈왈스키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종류는요. 얼핏 보면은 비슷한데 단면의 모양을 보게 되면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의 모양이 목부의 도관속이 방사성으로 배열됐냐, 전 모양의 이형 유관속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구분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 이제 쾌속 감별에 대한 거는 단삼의 쾌속 감별의 야생과 재배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단삼 밀티올리자를 이제 야생종이 있고요, 재배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야생종은 단면이 보면 찢어진 틈이
있고요. 재배한 거는 각질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치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표를 나머지 그 식물종까지 포함해서 만들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방사성 배열하냐, 유관속 모양이 이형 유관속이냐 해서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으로 배열되는 것도 단면 방사설이 연속적이냐 끊어졌다 붙었다 하냐를 가지고 다시 이 그룹과 이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살비아 밀티오리자하고 가장 유사한 약재 상태에서 유사하고 식물 상태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살비아 볼레아나는 이제 단면의 모양이 각질 모양이냐 틈이 있냐 등등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삼 살비아 밀티올리자의 그 절단되기 전의 상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홍갈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수염 뿌리가 많죠. 잔뿌리가 많고요. 세로주름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종절했습니다. 종절하게 되면 종절면이죠. 종절면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피부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목부 부위가 됩니다. 피부 색깔하고 목부 색깔하고 구분된 피부가 이제 홍갈색이라면은 목부는 회양색을 띠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횡절입니다. 횡절하게 되면은 더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세로주름은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요 단면을 봐요. 단면이 보면은 이와 같이 방사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치밀하지요. 방사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요거는 야생종이고요. 요거는 재배종입니다. 최소한 야생종이라고 해도 이거는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자란 것 같으면 조직이 치밀하고요. 야생에서 조직 조건이 조금 덜 좋으면은 조직이 빈틈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의 모습입니다. 단면에 보면 도관속이요. 이게 도관속이죠. 도관속이 황백색으로 방사성 배열을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다 보이면은 약재 감별하는 게 쉽겠죠. 근데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쪽 거하고 구분하자면은 조직이 좀 빈틈이 많고요. 요건 치밀하고 그러잖아요. 치밀한 게 재배된 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이와 같이 방사성 모양을 나타내냐 나타내지 않냐를 가지고 원 정품 살비아 밀티올리자의 그 약재의 그 정품 여부를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통되는 약재 중에 이와 같이 색깔이 약간 붉은색, 짙은 홍색을 띠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건조할 때 주로 이제 열풍 건조를 하는 약재입니다. 따뜻하게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바람법을 해도 이와 같이 색깔이 짙어집니다. 바람법이라는 말은 채취해가지고 겹겹이 쌓아놓아서 자체 열에 의해서 뿌리의 겉에 부분에 약간 땀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거친 다음에 건조하라고 할 때 그게 발안 건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전통적으로는 바람법을 썼습니다. 바람법을 썼는데 최근에 들어서 열풍 건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짙은 홍색을 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단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단면 모습 보면 단면 보면 요걸 봐요. 요거 보게 되면 방사성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형태로 되더라도 방사성 모습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방사성 모습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단삼을 어떤 건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겉의 색깔을 참고를 하되 단면을 가지고 정품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삼에 대한 거를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갈색이고 세로 주름이 많고 수염 모양의 색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절단이 보면은 피부하고 목부하고 아까 색깔이 다르다고 그랬고요. 단면이 보면은 도관속이 황백색이고 방사상으로 배열되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안 혹은 열풍 건조한 거는 표면이 짙은 홍색을 나타내게 되고 단면도 약간 짙은 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홍백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단삼의 동속 근현정입니다. 감숙단삼이 있고 전단삼이 있고 남단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감숙단삼입니다. 이게 감숙단삼인데 감숙단삼의 이 단면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노란 점이 점점점점 있는 걸 보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형 유관속입니다. 이형 유관속입니다. 이형 유관속이 식물 감별에서 결정적인 구분점이 되는 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적하수호도 아주 대표적으로 이형 유관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형 유관속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유관속이 하나씩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래 유관속의 대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환형을 나타내게 되는데 감숙단삼의 경우에는 점 모양이에요. 점 모양이죠. 그리고 황백색의 이형 유관성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단삼입니다. 윤난hen시스죠. 이게 보면은 방사성 그 도관속 비율이 끊어졌다 붙였다 이렇게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걸 구분할 수가 있고요. 밀티올리자 원 정품 단삼하고 가장 비슷한 게 볼레아나라고 그랬습니다. 남단삼인데 남단삼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단면에 보게 되면 방사성 배열로 되어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남단삼은 크기가 원 정품 단삼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약재 감별에서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뿌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뿌리가 처음부터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였으면 차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완전히 큰 것만 가지고 기준하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기가 크고 작고는 어떤 참고 사항은 될지언정 그게 감별의 원 중요 포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면의 모양은 밀티올리자하고 정말 비슷하지요. 크기는 좀 작죠. 그러나 이제 그 단면이 보면은 이거는 각질인데 각질이 그렇게 심한 각질이 아닙니다. 심한 각질이 아니고 약간 각질을 띠는 걸로 해서 전문가 수준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삼의 그 동속 근현종의 약재 성상을 간단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감숙단삼의 프레즈왈스키는 목부에 이형 유관속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전단삼은요 끊어졌다 붙었다 윤난hen시스야 방사성 배열을 한다고 그랬죠. 밑에 남단삼 아까 볼레아나는 황백색의 방사성 배열을 하는데 약간 각질인 거가 원 정품하고의 그 구분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종 검색표를 만드는 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 단삼과 감숙단 프레즈왈스키를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부의 도관속이 방사성 배열을 하느냐 황색의 전모양의 이형 유관속이 있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목부가 아주 넓냐 좁냐 단면 환삭이 전체적으로 환상을 나타내냐 구부러진 환상을 나타내냐 가지고 보조 재료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 요 수준에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단삼의 그 중국 문헌에 나와 있는 단삼의 그 쾌속 감별 요점이 보면은 이와 같이 세 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툭 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열극, 찢어진 틈이 있다. 또 각질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열극은 찢어진 틈이 야생종의 특징입니다. 각질은 재배종의 특질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종을 다 같이 가질 수가 있는데 중국 문헌에서는 이와 같이 감별 요점을 정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속 근현종 검색표를 다시 만들게 되면은 방사성 배열을 하느냐 전명 이온수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단면에 방사성 배열이 연속적이냐 끊어졌다 붙었다를 하냐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을 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찢어진 틈이 있냐 각질 모양이냐 약간 각질 모양에서 단삼 살비아 밀티올리자와 남단삼 살비아 볼레아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삼에 대한 종합 요약에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삼의 약효에 대한 소수 의견입니다. 즉
일미로스 사물탕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건 과대한 평가라고 이 얘기를 아까 했고요. 단삼의 활렬 거력이 사물탕 중에 천궁의 활렬 거력과 유사함을 의미하다. 이건 한의학적인 내용에서 어혈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어혈이 제거가 되게 되면 새로운 피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피가 되면 행혈작용이 나타나고 나중에 보혈로 연결된다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 얘기하면은 거어혈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보혈의 2차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소근연종에 대한 약효 현재 단삼요 기원종 1종으로 되어 있는데 동소근연종 그 3종이 기타 3종이 약재 상태에서 유통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것도 부족합니다만은 그 나온 그나마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소근연종 간의 약효에 대한 구분 정리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보완 연구가 될 때까지는 기원종 1종 살비아 밀티올리자 1종만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37근 단삼에서 약침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현재 또 다른 걸로 해서 약침 제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약침으로 사용했던 단삼의 내용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우리가 꼭 그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한약물의 효력은 구강을 통한 소화 흡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약침 같은 경우는 주사를 통한 근육 흡수의 내용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리셉터가 다릅니다. 소화기 내에서 받아들였냐 근육에서 받아들였냐 리셉터가 다릅니다. 따라서 소화적으로 흡수됐을 때의 효능이 A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사를 통해서 근육을 했을 때 반드시 A라는 효력을 나타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충분한 근거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 보강이 한의계에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약침에 대한 논란의 그 중심을 이룰 수가 있는 개연성이 너무 높습니다.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내용 보강, 연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발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약재 상태 감별 부분만을 요약해서 단삼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해당 한약재의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 상태의 감별, 약재 상태의 감별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포라메디카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단삼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과 달리하는 의견이 있게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 또 제안해 주길 바랍니다. 의견 게시는 이 메일 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